빌라 수백 채를 이용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300억 원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사기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빌라나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여서 세입자들의 돈을 빼앗는 수법이었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2년 전 서울 신림동에 2억 6천만 원짜리 전세 빌라를 구한 이모 씨. 그런데 뒤늦게 올해 2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입주한 바로 다음 날 집주인이 한 부동산 임대회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세금을 체납해 압류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입주하는 날까지도 이제 등기부를 항상 확인하잖아요. 압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 입주하는 날까지 정말 등기부를 깨끗이 해놓고 딱 그때부터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새 집주인은 압류를 풀려면 3천만 원을 더 내라고 했습니다. 압류 풀 거랑 소득세, 양도세 낼 거랑 뭐 그리고 나도 남겨 먹어야 되고 그냥 정말 대놓고 얘기를 해요. 집주인은 누구일까? 서울에 171채, 인천 207채, 경기도에 83채, 수도권에만 461채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그냥 공유 오피스입니다. 대표에게 전화했더니 자기도 종부세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지도 않는 종부세를 32억 원을 부과를 했어, 나라에서. 종부세는 내 책임도 아니고 세입자 책임도 아니야. 그냥 나라에서 부과한 거야. 똑같이 숨만 쉬고 있었는데. 세입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떻게 세입자 피해가 덜 가게 할까 하면서 길을 쓰고 뛰어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뭐 당신이 내 생각을 알면 뭐 하려고. 무랭이가. 아니 기잖아요. 무랭이가 이 회사의 임원이야 이사야. 주택 대표가 당신하고 통화할 급이야? 아니 세금 얼마 내시냐고.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이런 사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대출받아 보증금 1억 원에 오피스텔을 구한 20대 직장인. 그런데 전세 계약한 바로 그날 집주인이 바뀌었고 역시 세무서 압류가 걸렸습니다. 집주인 권모 씨는 이미 세입자들 사이에 악명이 높았습니다. 서울 303채, 인천 641채, 경기 331채, 수도권에 1275채를 갖고 있습니다. 수법은 비슷합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다른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5월 실거래가가 7,700만 원인데 말이 됩니까? 1억 2천에 올리라고만 말하지만 말고 어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놔 주세요. 폭탄 돌리기입니다. 결국 사기꾼인 건데 제가 사기꾼한테 벗어나기 위해서 사기꾼한테 비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1억 2천은 너무 힘들 것 같다. 100만 원만 깎아달라. 좀만 더 깎아달라고 계속 빌어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취재하는 도중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또 다른 세입자가 연락해 왔습니다. 집주인이 누구일까? 이름은 분명 다른 사람인데 전화번호가 1200채를 소유한 악명 높은 권모 씨의 대리인 번호와 똑같습니다. 집주인이라고 받은 뒷번호가 2400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번호가 010-2400이거든요. 맞아요? 세상에 충격적이네요. 사회 초년생이고 뭐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모아둔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네요. 여기는 좀 무섭네요.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이들. 이런 일을 당하면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461채 빌라왕, 1275채 빌라 황제.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이 집을 사들인 매매 가격이 전세 보증금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이런 빌라와 오피스텔들만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자들은 덫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461채를 소유한 부동산 임대회사 사건. 전세 보증금이 2억 6천만 원인데 이 회사가 빌라를 사들인 가격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들였다는 뜻입니다. 빌라 황제 권모 씨 사건도 똑같습니다.
보증금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1억 원에 샀습니다. 빌라나 원룸,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당한 집들은 모두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없는 이른바 깡통 주택들입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집들을 노립니다. 깡통주택의 가장 큰 취약점은 보증금 회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죠. 집주인이 그 물건이 뭐 설사 경매가 돼서 날아가다 하더라도 정작 자기는 손해볼 게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처음 계약할 때는 압류, 담보 다 확인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해봤을 때는 이제 말소가 된 걸로 확인했었거든요. 하지만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압류까지 걸렸습니다. 국세 또는 그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국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1순위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잘 좀 보고 집 좀 구하지 그러냐 그런 얘기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속이려고 덫을 놓은 거기 때문에 소용없는 일이더라고요. 전세 보증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3,400억 원, 2020년 4,600억 원, 작년 5,700억 원,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3,400억 원입니다. 이건 보증보험 가입건만 집계한 거여서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떼먹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집주인이 5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었는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무려 500채가 넘었고 피해 금액도 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 19채 가운데 18채를 박모 씨 자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또 다른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 15채 중 11채의 소유주가 박 씨 자매입니다. 그런데 박 씨 자매와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현금이 있는 게 없다. 보증 돌려줄 수가 없다. 몇 채는 이미 가압류 상태라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서울 은평구, 관악구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모두 박 씨 자매였습니다. 이들 자매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건 지난 2017년. 당시 12채였던 집은 불과 2년 뒤 무려 524채로 늘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로 집을 사모은 겁니다. 이들은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세입자에게 집을 살 생각이 있냐며 매매로 유도해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세입자가 거부하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안 주고 버텼습니다. 계약 과정에는 모두 박 씨 자매의 엄마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저 문자로만 답을 해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요. 일을 하는 중이라 바쁘니까 차단하겠다. 지금까지 세입자들이 신고한 피해 건수는 136건. 규모는 300억 원에 달합니다. 절반 이상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피해 구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 재산이에요. 저희가 이 집이 해결이 안 되니까 딴 데로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많이 넘어서 결혼을 해서 그동안 열심히 해서 모은 돈인 거잖아요.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세 모녀의 추가 사기 행각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